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을 하신 적 있으신가요? 매일 빠짐없이 칼슘제를 드셨는데도 정기적인 골밀도 검사에서 오히려 수치가 더 떨어졌다는 결과를 받은 경우 말입니다. 사실 이런 사례는 생각보다 흔합니다. 대한골대사학회 보고에 따르면 70세 이상 여성 10명 중 7명은 이미 골다공증이나 골감소증을 앓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중 절반 이상이 칼슘 보충제를 꾸준히 복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골밀도가 계속 하락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했던 68세 박정숙님은 5년 동안 하루도 거르지 않고 칼슘제를 챙기고 우유와 멸치를 곁들이며 심지어 약재까지 드셨지만 결국 골다공증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검사 결과 T스코어는 2.8로 정상 기준인 1보다 훨씬 낮은 수치였습니다. 환자분은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다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저는 정형외과 전문의로 수만 명의 환자를 진료해왔고 노인건강자문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대학병원 시절부터 골다공증 클리닉을 운영하며 지금까지 3만 명이 넘는 환자들의 골밀도 변화를 직접 추적 관찰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확인한 사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칼슘만으로는 결코 뼈를 지킬 수 없으며 우리가 매일 무심코 먹는 음식들 중 일부가 뼈를 파괴하는 독처럼 작용한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제 환자들의 90% 이상이 공통적으로 즐겨 먹던 음식이 있었는데 놀랍게도 그 음식들은 대중적으로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던 것들이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이 상상도 못했을 의외의 음식 4가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음식들을 피하기만 해도 골밀도가 개선되는 사례가 수없이 많습니다. 실제로 제 환자 중 일부는 이 방법만으로 6개월 만에 골밀도가 15% 이상 상승했습니다. 심지어 약을 끊고도 골밀도를 유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인간은 하루 평균 0.003%씩 골밀도가 감소합니다. 별것 아닌 것처럼 들리지만 1년이면 1%, 10년이면 무려 10%를 잃게 되는 셈입니다. 이런 이유로 지금 당장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누구도 골다공증의 위험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골다공증은 단순히 뼈가 약해지는 병이 아닙니다. 흔히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리는데 그 이유는 증상이 거의 없다가 어느 날 갑자기 골절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가벼운 넘어짐에도 고관절이 부러지고 척추가 무너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했던 74세 이정수님은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살짝 넘어진 것뿐인데 고관절이 완전히 부러져 아직도 지팡이 없이는 걷지 못하고 계십니다. 70세 이상에서 고관절 골절이 발생하면 1년 내 사망률이 20%를 넘고 살아남더라도 절반 이상은 평생 걷는데 장애를 겪게 됩니다. 더 무서운 것은 한 번 골절이 생기면 다른 부위 골절 위험이 5배 이상 높아진다는 사실입니다. 척추 압박 골절은 더 흔합니다. 무거운 물건을 드는 순간 혹은 기침만으로도 척추가 주저앉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71세 김수옥님은 김장을 하다가 갑자기 등에 통증을 느꼈고 병원 검사에서 척추 11번이 무너져 키가 3cm이 줄어들었습니다. 결국 허리가 굽어 일상생활조차 힘들어졌습니다. 이런 사례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저는 35년간의 진료 경험과 최신 국제 학회의 연구 결과를 통해 확신합니다.
칼슘만으로는 뼈를 지킬 수 없습니다. 매일 먹는 음식과 생활 습관, 그리고 뼈의 생리적 메커니즘을 이해해야만 진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 제가 알려드릴 방법을 끝까지 들어보신다면 평생 골다공증의 공포에서 벗어나 당당하고 건강한 노년을 되찾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칼슘제를 그렇게 열심히 먹었는데도 골다공증이 생기는 걸까요? 여기에는 뼈의 본질적인 생리작용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 뼈는 단순히 딱딱한 돌덩이가 아닙니다. 매일매일 오래된 조직은 파괴되고 새로운 조직이 만들어지는 살아있는 조직입니다. 이 과정을 우리는 골재 형성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해 집을 리모델링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낡은 벽지를 뜯고 새 벽지를 바르듯 파골세포가 오래된 뼈를 부수고 조골세포가 새로운 뼈를 만듭니다. 이 과정은 하루 24시간 쉬지 않고 일어나며 우리 몸 전체의 뼈는 약 10년마다 완전히 새 것으로 교체됩니다. 젊을 때는 이 균형이 잘 맞습니다. 파괴되는 속도와 생성되는 속도가 같거나 오히려 생성 속도가 더 빨라 뼈가 단단해집니다. 그래서 30대까지는 골밀도가 점점 올라가 최대 골량에 도달하지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상황이 달라집니다. 특히 여성은 폐경을 기점으로 균형이 무너집니다.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파골세포가 폭주하고 생성 속도는 따라가지 못합니다. 폐경 이후 첫 5년 동안 골밀도의 25%가 사라진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남성 역시 70세 전후로 남성 호르몬이 줄면서 비슷한 문제를 겪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칼슘은 단순한 재료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좋은 벽돌이 있어도 집을 짓는 일꾼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게다가 누군가 계속 집을 부수고 있다면 아무리 재료를 들여와도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 많은 분들이 놓치는 핵심입니다. 칼슘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뼈를 망가뜨리는 습관과 음식들이 파괴 속도를 훨씬 빠르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오해가 우유입니다. 많은 분이 우유를 마시면 뼈가 튼튼해진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세계보건기구 자료를 보면 북유럽 국가들, 즉 우유 소비가 가장 많은 나라들이 오히려 골다공증 발생률이 가장 높습니다. 이를 칼슘 패러독스라고 부릅니다. 그 이유는 우유 속 칼슘과 함께 들어있는 동물성 단백질이 분해될 때 황산, 인산 같은 산성 물질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은 이를 중화시키기 위해 뼛속 칼슘을 꺼내 쓰게 되고 결과적으로 보충한 것보다 빠져나가는 양이 더 많아집니다. 실제로 하버드 대학의 대규모 연구에서도 하루 2잔 이상 우유를 마신 여성은 1잔 이하로 마신 여성보다 고관절 골절 위험이 45%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사골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뼈에는 뼈가 좋겠지 하고 매일 먹는 분들이 있지만 24시간을 끓여도 칼슘은 겨우 10mg 정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반면 포화지방과 콜레스테롤은 과다해 혈관을 막고 결국 뼈로 가는 혈액 공급을 방해합니다. 뼈도 영양분을 혈액을 통해 공급받는데 혈류가 나빠지면 당연히 약해집니다. 또한 홍화씨와 같은 일부 씨앗류는 칼슘 함량은 높지만 과다 섭취하면 설사와 흡수 장애를 일으키고 오메가6 지방산의 과잉으로 체내 염증을 높입니다. 염증은 파골세포를 더욱 자극해 뼈를 빠르게 파괴합니다. 이처럼 겉으로는 건강식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뼈를 해치는 음식들이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뼈가 단순히 칼슘 덩어리가 아니라 호르몬, 세포 활동, 혈액 순환, 면역 반응 등 다양한 요소와 연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칼슘만 챙기지 말고 칼슘을 지켜낼 방법을 먼저 찾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뼈는 단순히 골절을 막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곧고 튼튼한 뼈는 당당한 자세와 자신감, 그리고 독립적인 일상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음식과 습관이 뼈를 무너뜨리고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수만 명의 환자를 진료하며 공통적으로 발견한 사실은 4가지 음식이 뼈 건강을 심각하게 해친다는 점입니다. 첫 번째는 탄산음료입니다. 단순히 당분이 많아서 건강에 해롭다고만 알고 계시겠지만 문제는 바로 인산이라는 성분입니다. 콜라 한 캔에는 47인치틸리미크론의 인산이 들어있는데 이것이 체내 칼슘과 인의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몸은 균형을 맞추기 위해 뼈에서 칼슘을 꺼내 쓰게 되고 그 결과 골밀도가 떨어집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에서도 콜라를 매일 한 캔 마시는 여성은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 고관절 골밀도가 5% 낮았고 이는 골절 위험을 30% 이상 높이는 수치였습니다. 실제로 콜라를 즐겨 마시던 69세 환자분은 3년 만에 T스코어가 3으로 떨어져 심각한 골다공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탄산음료를 끊고 보리차와 순수 탄산수로 대체하면서 1년 만에 골밀도가 12% 개선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두 번째는 짠 음식입니다. 나트륨을 과다 섭취하면 소변으로 칼슘이 빠져나가는 칼슘 요증 현상이 생깁니다. 나트륨 2.339마다 칼슘 40mg이 손실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나트륨 섭취량은 세계보건기구 권장량의 2배가 넘습니다. 김치, 젓갈, 장아찌 같은 절임 음식은 물론 된장찌개 한 그릇에도 나트륨이 2000mg 이상 들어 있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75세 환자분은 매 끼니 김치를 빠뜨리지 않았는데 불과 2년 만에 골감소증에서 골다공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식습관을 조절해 김치를 줄이고 국물 대신 건더기만 드시도록 권했더니 8개월 만에 골밀도가 10% 회복되고 혈압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는 단순히 뼈뿐 아니라 전신 건강에도 연결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는 카페인입니다. 커피는 이미 생활의 일부가 되었지만 하루 3잔 이상은 뼈에 치명적입니다. 카페인은 장에서 칼슘 흡수를 방해하고 신장에서 칼슘 배출을 증가시키며 비타민 D의 활성화까지 억제합니다. 나아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을 증가시켜 조골세포 활동을 억제합니다. 하루에 믹스커피를 8잔씩 드시던 67세 여성 환자는 골밀도 T스코어가 3.2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달에 걸쳐 커피를 한 잔으로 줄이고 생강차와 대추차로 대체한 결과 1년 후 T스코어가 2.5까지 회복되었습니다. 카페인은 단순한 습관이지만 뼈 건강에 미치는 파급력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네 번째는 의외로 통곡물입니다. 현미, 통밀, 오트밀, 퀴노아 같은 통곡물에는 피트산이 들어 있습니다. 피트산은 칼슘, 아연,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과 결합해 흡수를 방해합니다. 현미 100개 들어있는 피트산은 칼슘 흡수를 절반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 10년간 현미 밥만 드셨던
70세 환자분은 오히려 칼슘과 철분 모두 부족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제가 권한 방법은 현미를 12시간 이상 불려 조리하거나 발아 현미를 선택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주 4회 이하로 제한하고 나머지는 백미와 섞어 드시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바꾼 뒤 1년 만에 골밀도가 8% 개선되었습니다. 공유도 비슷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피트산과 옥살산이 칼슘과 결합해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두부처럼 가공 과정에서 피트산이 제거된 식품은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조건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먹는 방법을 아는 것입니다. 이 4가지 음식들은 단순히 뼈 건강에 해로운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이 아무리 칼슘제를 먹어도 효과를 보지 못하게 만드는 숨은 원인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칼슘이 들어오는 만큼 빠져나가는 통로를 막지 않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결과는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라도 이 음식들을 줄이거나 조리 방법을 바꾸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이제 뼈를 회복시키는 정밀한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칼슘 섭취의 타이밍이 결정적입니다. 우리 몸은 밤 11시부터 새벽 3시 사이에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며 조골세포가 가장 활발히 활동합니다. 따라서 저녁 식사 후 자기 전에 칼슘을 섭취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단, 한 번에 500mg 이상은 흡수가 어렵기 때문에 아침과 저녁으로 나누어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위산 분비가 줄어든 고령층에서는 탄산칼슘보다는 구연산칼슘을 선택해야 흡수율이 높습니다. 둘째, 비타민 D와 K2의 조합은 뼈 건강의 황금 열쇠입니다. 비타민 D가 장에서 칼슘 흡수를 돕는다면 K2는 흡수된 칼슘을 뼈로 정확히 운반해 줍니다. 이 2가지가 부족하면 칼슘은 혈관이나 신장에 쌓여 오히려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하루 비타민 D 2000 IU, 비타민 K2 200국 섭취를 권장합니다. 실제로 73세 김정자님은 칼슘만 먹을 때는 2년간 골밀도가 계속 떨어졌지만 비타민 D와 K2를 함께 복용한 뒤 1년 만에 T스코어가 2.82에서 1.8로 개선되었습니다. 셋째, 마그네슘과 아연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마그네슘은 칼슘과 2:1 비율로 작용하며 부족하면 칼슘이 뼈로 가지 못하고 연조직에 침착됩니다. 아연은 조골세포 활동과 콜라겐 합성에 꼭 필요합니다. 뼈의 30%가 콜라겐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아연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넷째, 운동은 약보다 강력한 처방입니다. 뼈는 체중 부하 자극을 받아야 튼튼해집니다. 이를 볼프의 법칙이라고 하지요. 걷기, 계단 오르기, 가벼운 아령 운동은 가장 안전하면서도 효과적입니다. 하루 30분 빠르게 걷고 주 2회 가벼운 근력 운동을 추가하면 골밀도는 꾸준히 개선됩니다. 실제로 68세 송민수님은 매일 걷기와 아령 운동을 실천해 1년 만에 T스코어가 2.3에서 1.5로 상승했습니다. 균형 운동도 반드시 병행해야 합니다. 골다공증 환자는 낙상 위험이 높기 때문에 한발서기, 일직선 걷기, 태극권 같은 운동을 통해 균형감을 키워야 합니다. 단순히 뼈만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넘어지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곧 생명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생활 습관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금연은 필수입니다. 니코틴은 조골세포를 파괴하고
여성 호르몬 대사를 방해합니다. 흡연자는 비흡연자보다 골절 위험이 2배 이상 높습니다. 음주도 하루 소주 1잔, 맥주 1캔 이하로 줄여야 합니다. 알코올은 칼슘 흡수를 방해하고 비타민 D 대사를 망가뜨립니다. 또한 충분한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가 필요합니다. 수면 부족은 성장 호르몬 분비를 억제하고 만성 스트레스는 코티솔을 과다 분비해 뼈를 약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 모든 방법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단순히 보충제를 챙기는 것이 아니라 언제, 무엇과 함께 먹을지, 어떤 운동을 어떻게 할지가 핵심입니다. 뼈는 단단한 돌이 아니라 살아있는 조직입니다. 올바른 자극과 영양을 주면 반드시 반응합니다. 저는 35년간 수많은 환자들의 변화를 지켜보며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뼈는 배신하지 않는다. 돌보는 만큼 회복한다. 이것이 제가 늘 강조하는 원칙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음식에서 칼슘을 얻는 것이 보충제보다 흡수율이 높습니다. 첫째, 검은깨는 천연 칼슘 폭탄이라 불릴 만큼 강력합니다. 100개 400mg의 칼슘이 들어있어 우유의 12배에 달합니다. 아침마다 검은깨 한 스푼을 두유와 함께 드시면 하루 필요한 칼슘의 큰 부분을 자연스럽게 채울 수 있습니다. 둘째, 말린 무청 시래기 역시 칼슘과 비타민 K가 풍부해 뼈 건강에 탁월합니다. 된장국에 넣어 드시면 맛과 영양을 모두 잡을 수 있습니다. 셋째, 두부는 식물성 단백질과 함께 칼슘을 공급하며 이소플라본 성분이 뼈 손실을 늦춰줍니다. 넷째, 미역과 다시마 같은 해조류는 칼슘뿐만 아니라 요오드와 알긴산을 함께 제공해 가압상선과 장 건강까지 도와줍니다. 다섯째, 브로콜리 같은 녹색 채소도 빠뜨릴 수 없습니다. 비타민C가 풍부해 칼슘 흡수를 촉진합니다. 실제로 전북 전주에 사시는 71세 한영숙님은 아침마다 검은가에 두유를 드시고 점심에는 두부 요리를, 저녁에는 미역국이나 다시마 샐러드를 드셨습니다. 단 6개월 만에 골밀도가 12% 개선되었고 피부도 한결 밝아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자연식 위주의 꾸준한 습관이야말로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입니다. 여기에 금연, 절주,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까지 병행하면 효과는 배가 됩니다. 특히 흡연은 조골세포를 파괴하고 호르몬 균형을 흔들어 뼈 건강에 치명적이므로 반드시 끊어야 합니다. 또한 하루 7, 8시간 숙면은 성장 호르몬 분비를 정상화해 뼈 재형성을 돕습니다. 요가나 명상, 심호흡 같은 간단한 스트레스 해소법도 뼈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물론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신장 결석이 있는 분은 칼슘 보충제를 의사와 상의해 용량을 조절해야 하며 갑상선 기능 항진증 환자는 비타민 D 과다 복용을 조심해야 합니다. 한근고제를 복용 중인 분은 비타민 K2 보충 전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해야 합니다. 또한 효과는 개인차가 있으므로 최소 3개월간 실천한 뒤 골밀도 검사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뼈가 약해지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숙명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수많은 환자들의 회복을 직접 지켜보며 단언합니다. 뼈는 돌보는 만큼 되살아납니다. 실제로 78세 정복수님은 심각한 골다공증으로 척추 압박 골절을 2차례 겪었지만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철저히 실천해 2년 만에
골밀도가 25% 개선되었고 허리 통증 없이 손주들과 뛰어놀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76세 환자분은 골다공증 진단 후 우울증까지 겪으셨지만 꾸준한 관리로 정상 범위까지 회복한 뒤 등산 모임과 사교 댄스까지 즐기게 되셨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탄산음료를 끊고 짠 음식을 줄이며 커피를 절제하고 통곡물을 올바르게 조리해 드세요. 칼슘을 비타민 D, K2와 함께 섭취하고 하루 30분의 걷기와 주 2회 근력 운동을 실천하세요. 작은 변화가 6개월, 1년 후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건강한 뼈는 단순히 골절을 막는 것이 아니라 활기찬 일상과 당당한 자세, 행복한 노년의 기초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더 많은 분들께 이 소중한 정보를 전달하는 힘이 됩니다. 댓글로 경험을 나누어 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용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뼈는 살아 있습니다. 올바른 방법을 실천하는 순간부터 회복은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당당하고 건강한 미래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